안녕하세요, 초설입니다. 저 지금 M2 프로 칩이 들어간 맥미니 바로 이 제품이죠. 이거 써보고 있습니다.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뭐 컴퓨터를 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욕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정해진 곳 한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성능 이상으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같은 칩을 쓰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컴퓨터, 컴팩터라고 하죠. 그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핑계 같지만 컴퓨터를 굉장히 여러 대 쓰고 있고요. 맥도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방의 작업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맥미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2018년 가을에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구입했는데 이제 4년 하고도요.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죠. 인텔 i5 들어간 맥미니는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물론 뭐 M1, M2 프로세서가 주는 그런 경험들이랑은 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하는 일들 아무런 불만 없이 잘 처리해 줍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열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냉각팬 소음이 씩 하는 소리가 좀 거슬리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맥미니는 굉장히 좋은 폼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도 M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써보니까 뭐 M1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M1 맥미니 아니면 M1이 들어간 24인치 아이맥을 좀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M2가 들어간 맥미니가 나왔죠. 더구나 이제 M2 프로 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무릎이 탁 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답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M1 그리고 맥미니를 보면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조합이 드디어 이제 M2 프로와 이 맥미니 이런 조합으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지금 이 M2 프로가 들어간 맥미니를 2주 정도 써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미니에는 M2 외에도 이제 M2 프로 칩이 들어갑니다. 뭐 이벤트 없이 그냥 깜짝 등장해서 그냥 아는 그 애들이 나온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개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발표됐던 4가지 M1 시리즈 중에서 프로 라인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기가 바로 이 맥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은 27인치 아이맥에도 이런 게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27인치 아니면 뭐 27 대체하는 대형 아이맥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2세대 칩에서는요, 기본형 데스크탑에 M2 프로 모델이 들어간 이제 고성능 모델이 나온 거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M2 프로세서는요, 지난해 6월 WWDC를 통해서 공개된 그 칩과 똑같습니다. CPU에는 8개 코어가 들어가고요. GPU는 10개, 뉴럴 엔진 16개 코어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M1에 비해서 반도체 집적도가 25% 정도 높아졌고요. 성능도 그만큼 늘어난 제품입니다. M1이 M1 프로, 맥스, 울트라 이렇게 코어의 개수 또 조합을 달리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설계의 기반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 M2는 그 뼈대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고요. 크기를 늘리고 작동 속도를 높여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이 애플의 시도를 보면요. 성능을 떠나서 와, 이 반도체에 대한 뭐 설계 그리고 확장성 이런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M2 프로는 이 M2의 뼈대를 매만져서 더 많은 이 모듈을 더 집어넣어서 코어를 더 많이 넣어서 높은 성능을 내도록 만든 프로세서죠. 그래서 CPU에는 고성능 코어를 2개 더 늘려서 6 더하기 4 형태의 10코어 구조를 적용했고요. GPU 코어는 16개. 그리고 옵션으로 19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GPU 성능이 1.6배에서 한 1.9배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도 거의 그렇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대역폭이 초당 200GB입니다. 그래서 M2 칩의 2배 성능이 나오는 거고요. 메모리가 좀 작다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 메모리 속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SSD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메모리 부족 이런 것들은 저는 거의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M2 프로 칩이 그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커스텀 모델이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CPU 12코어에 19코어 GPU가 들어간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정도면은 가격적으로는 맥스튜디오가 근접한 데까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성능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M2 프로 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 설계를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이 모듈형 설계에 또 한 번 놀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M1 프로랑 비교해도 CPU는 개별코어 성능 분명히 높아졌고요. GPU는 개수도 더 늘어났죠. 기본적으로 M2 프로세서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이거를 양적으로 확장한 칩들의 성능은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울트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뭐 몇 가지 돌려봤는데요. 보자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12코어 CPU 그리고 19코어 GPU 모델은요, M1 Max 이상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1 Max가 들어간 맥 스튜디오보다 대체로 CPU 성능은 이게 더 높습니다. 왜냐면 더 코어 효율이 더 높아졌고요. 또 코어 개수가 10개에서 12개로 늘어난 이 커스텀 모델이니까요. 그래도 GPU 성능은 여전히 M1 Max가 낮긴 한데요. M1 프로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 성능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 성능 피크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일은 결국에 연산의 양이거든요. 이만큼의 일을 얼마나 빨리 계산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하나하나가 빨리 속도가 높아지면은 일 하나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어의 개수를 늘리면 한 번에 뭉텅이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고 성능인데, 최고 성능을 내면은 그만큼 칩들은 열이 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 열이 너무 높아지면은 CPU들은 작동 속도를 늦춥니다. 안 그러면은 칩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럭을 낮추는 그 이른바 스로틀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냉각팬이 아예 없으니까 조용한 대신에 아주 오랫동안 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같은 칩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냉각팬이 달린 맥북 프로가 조금 더 오랫동안 최고 성능을 내죠. 그러면은 얘는 이 팬이 큰 게 달려있는데 이 맥미니는 어떨까요? 제일 기대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자동차로 보자면은 같은 엔진을 달고 뭐 최고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500km를 달려가야 되는데, 한 대는 최고 속도로는 10분밖에 못 달리고 더 느린 속도로 나머지 시간을 달려야 하고요. 다른 한 차는 이게 최고 속도로 5시간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같은 엔진을 썼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냉각에 대한 문제고요. 이게 바로 성능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 이 M2 프로 맥미니는요, 이 스로틀링 열 설계에 대한 부분은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냥 스로틀링이 없습니다. M2는 사실상 M1이랑 기본 구조는 별로 다르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설계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클럭이랑 칩 크기를 늘려서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인텔이 하던 그 틱톡이랑 좀 비슷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 칩 크기랑 클럭이 올라가서 그만큼 성능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성능에서는요, M1보다 열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맥미니는 이 칩을 완벽하게 식혀냅니다. 거기다가 이 고성능 칩까지도 이 폼팩터로 충분히 식혀내는 거예요. 제가 플로드를 1시간씩 걸어봤는데 최고 온도가 90도 정도 딱 유지하면서 절대 클럭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쭉 유지하더라고요. 사실 근래에 이런 컴퓨터 거의 못 봤습니다. 뭐 맥 스튜디오야 아예 그런 용도로 나온 워크스테이션이니까 그렇다 해도 이 맥미니는 그냥 우리가 쓰는 PC, 퍼스널 컴퓨터죠. 이게 12코어짜리가 아니더라도 M2 들어간 뭐 맥미니 정도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성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만큼 성능을 내는 데스크탑 PC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미니의 역할, 위치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 맥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는데, 콜린 노베일리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는요, 이 맥미니가 맥을 처음 시작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도 있긴 하지만 이제 M2 프로를 통해서 프로급 전문가들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미니가 커버하는 이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진 거죠. 조금 더 성능이 필요한 중급자들까지 맥미니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조금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인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맥 스튜디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덕 브룩스 마케팅 매니저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칩 성능뿐 아니라 이게 충분한 쿨링 시스템이 전체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미니는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요, 이 팬 소음이 10dB를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인텔 맥미니는요, 조용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영상 인코딩 한다거나 좀 로드를 걸면은 소리가 쉬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팬이 좀 세게 도는구나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는 풀로드를 걸고 뭐 몇 시간을 뭐 게임을 해도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팬이 안 도나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 뒤에 이제 발열구 쪽에 손을 딱 대보면은 바람이 살짝씩 나옵니다. 근데 전혀 소리가 안 나고요. 귀를 대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덕 브룩스 매니저도 결국에 동일한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맥미니 폼팩터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네. 조금 뜨뜻해지는 게 전부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M 시리즈 칩들이 충분히 성능을 내고 또 열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작은 폼팩터 안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하면은 뭐 스로틀링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맥미니는요 사실 이전에 인텔 프로세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열을 내는 그런 CPU 칩들도 충분히 식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안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 공기 흐름 같은 것들, 냉각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높은 성능의 M 칩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프로 정도가 딱 적당한 거죠. 왜냐면 그 위에는 스튜디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M2 프로 칩이 들어갔어도 이 폼팩터로 충분히 열을 관리할 수 있고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스로틀링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소음이 아예 없고 스로틀링이 없는 이런 거는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M2 프로 칩이 들어간 프로에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HDMI 2.1이 들어가고요. 4K는 240Hz 그리고 8K, 8K는 60Hz가 나옵니다. 기본 M2는 뭐 6K, 6K까지만 되고요. 그래서 8K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맥 디스플레이 출력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8K 출력할 수 있는 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M2 프로 맥미니가 첫 테이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맥 스튜디오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맥미니는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M2 기본 모델에 메모리만 16GB 정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M2 프로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그동안 썼던 인텔 맥미니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네. 애플의 반도체 마술이 계속 보면은 이 폼팩터들과 만나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맥미니는 딱 그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내서 딱 맞는 옷들을 맞춰 입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2 프로가 들어간 맥미니 이야기를 해봤고요. 테스트하면서 네, 뭐 이 맥미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또 끌려서 자꾸 제가 필요한 성능 이상의 컴퓨터 욕심이 자꾸 생겨갖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맥미니는 뭐 처음 쓰는 사람들, 뭐 맥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처음 시도하는 컴퓨터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M2 기본 맥미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큼 이상의 뭐 포토샵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맥미니를 좀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